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신부감을 찾는 세 아들을 둔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왕자님들이 누구를 닮았죠? 임금님은 어느 날 새 왕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각자 화살을 만들어서 활을 쏘거라. 그 화살을 주워오는 아가씨와 결혼해야 한다. 만약 아무도 화살을 주워오지 않는다면 평생 호라비로 살아야 한다. 아들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왕자는 임금님의 말에 따라 화살을 만들어 힘껏 쏘았어요. 첫째 왕자가 쏜 화살은 곤장 영예가 주워왔어요. 누구를 닮았죠? 둘째 왕자가 쏜 화살은 어느 부자 상인의 따님이 주워왔어요. 모에모에 뀨을 잘하게 생기신 분이 주워왔어요. 그리고 막내인 이반 왕자의 화살은 누가 주워왔을까요? 연못에서는 어느 개구리가 물고 왔어요. 작가님이 못생긴 개구리라고 했더니 귀여운 개구리로 고쳐주셨어요. 두 형은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뻐했지만 이반 왕자는 야속한 운명의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약속은 약속이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개구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답니다. 결국 막내 왕자 이반은 개구리를 접시에 올리고 함께 결혼식을 치렀어요. 새 왕자는 곤돈 결혼식을 올렸는데 막내 왕자의 신부가 될 개구리는 접시에 달랑 올라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새 왕자의 결혼식이 끝나고 임금님은 새 며느리들의 솜씨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을 만들어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개구리 아가씨는 남편이 잠들기까지 기다린 후에 개구리 허물을 벗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손뼉을 짝짝 쳐서 개구리 시종을 불렀습니다. 우리 궁전에서 파티에 먹던 빵을 구워다 주세요 라고 개구리 시종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서 라고 개구리 시종이 대답을 했고요. 시종은 열심히 빵을 구워서 왕자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두 며느리가 가져온 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실망하셨어요. 손이 두 며느리가 가져온 빵이 모양도 엉망이고 맛도 엉망이었거든요. 임금님은 못마땅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계시다가 막내 아들이 가져온 먹음직스러운 빵을 보고 화색이 돌았어요. 개구리 아가씨의 빵은 너무나도 예쁘고 맛있어서 임금님도 아주 완벽하셨답니다. 임금님은 첫 시험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두 번째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양탄자를 짜오라는 주문을 내렸답니다. 양탄자는 좀 어려워 보이죠? 개구리한테는. 이번에도 개구리 아가씨는 왕자가 잠든 후에 다시 공주로 변신했어요. 짜잔! 그래서 시종을 손뼉을 짝짝 쳐서 불러서 양탄자를 짜오너라 라고 부탁했어요. 시종은 이틀간 열심히 양탄자를 짜서 왕자의 베갯머리에 두었답니다. 이번에도 임금님은 막내 며느리의 솜씨를 가장 칭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왕은 아내를 데리고 아들들에게 파티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내 동반 파티인 거죠. 이반 왕자는 이번에야말로 개구리 아가씨가 할 수 없는 힘든 난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개구리 아가씨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먼저 가세요. 큰 땅울림이 들리거든 제 작은 개구리가 작은 상자를 타고 오는 소리랍니다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당부했답니다. 파티당의 형들은 아리따운 아내를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한 분은 가슴이 아주 빵빵하고 한 분은 모에모에 뀨의 달인이신 아내분이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개구리 부인을 기다렸어요. 이라 안절부절 초조. 형들이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아내를 대동하고 으스대며 막내 동생을 놀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땅울림이 일어나며 궁전 전체가 흔들렸어요. 이반 왕자는 개구리 아가씨가 시킨 대로 말했어요. 제 작은 아내가 상자를 타고 오는 소리랍니다. 모두들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성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황금마차를 타고 온 아리따운 공주님이 있었답니다. 공주님은 6마리 말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궁전 앞에 당도에서 이반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 며느리가 모두 모여 파티가 드디어 시작되었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먹음직스러운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개구리 공주님은 요리를 한 입씩 먹을 때마다 고기뼈는 오른쪽 소매자락에 넣고 수프는 왼쪽 소매자락에 넣었어요. 두 동서는 영문도 모르면서 개구리 공주님을 따라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춤출 시간이 와서 이반 왕자 부부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왕자와 아내들은 모두 각자 춤을 췄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주가 왼손을 흔들면 눈앞에 푸른 호수가 나타나고 오른손을 흔들자 호수 위에 백조가 떠다니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두 사람이 춤을 마치자 호수와 백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답니다. 그 동서도 이에 질세라 따라서 열심히 팔을 흔들었어요. 왼손을 흔들자 손님들 옷에 수프가 튀었고 오른손을 흔들자 고기뼈가 날아가서 임금님 눈에 박히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노발대발해서 두 며느리는 소박을 받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반 왕자 부부만이 무사히 파티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반 왕자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깐
먼저 침소에 돌아온 왕자님은 개구리 허물을 발견했어요. 혹시 아내가 못생긴 개구리로 돌아갈지 몰라 두려워했던 왕자는 허물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말았답니다. 왕자는 공주가 다시 개구리로 돌아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고민하던 왕자는 허물만 없으면 공주가 개구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허물을 풀 속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공주가 보고 말았어요. 개구리 공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얼마 후에 개구리 허물을 벗고 영원히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살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서방님이 이를 저지르고 말으셨군요. 이제 저를 찾으시려면 세상 끝으로 오셔야 해요. 이 말을 남기고 개구리 공주님은 백조로 변해 저 멀리 훨훨 날아가 버렸답니다. 왕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구리 공주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이미 백조가 되어 세상 끝으로 여행을 떠난 아내에게는 왕자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답니다. To be continued. 여기까지 전편이었습니다.